네, 안녕하세요. 2021년 정책기자단 동구멍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지난 8월 12일 진행된 지 딱 4년이 되는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요, 현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다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더욱이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비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걸 급여, 되지 않는 걸 비급여라고 부르는데, 이 비급여 치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건 곧 우리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보험, 민영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또 이것도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된 지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네,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지난 8월 12일에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 3,700만 명 정도가 9조 2천억 원 정도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넓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의료 수요 계층별로 다양한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5세 이하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뭐 장애인분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비용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2개까지 되면서 그런 부담들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요. 또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이런 진료도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15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입원 진료비는 이 본인 부담이 5%로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넓어지면 예.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가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그냥 공짜로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야라든가 지원 비중이 확대되는 거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료 쇼핑 문제는 사실 걱정할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과잉 진료 문제도 비급여가 급여로 돌아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평가도 더욱더 깐깐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깐깐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과잉 진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심사가 깐깐해진다고 하셨는데 네. 재정이 악화되면 의료계는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정이 물론 안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재정 유지 방안 중에 수가 인하, 즉 가격을 인하한다거나 아니면 심사 삭감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가 조정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 심사정보 종합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심사에 대한 세부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심사를 했느냐, 이 심사에 대한 실명제도 도입함으로써 더욱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들이 몰리고 동네 의원은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의료보험의 혜택이 넓어지면 다들 이제 대형 병원만 가고 동네 병원은 안 찾게 되고, 그런데 사실 대형 병원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대기 시간도 길고 진료를 받으려면 오늘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경증, 또 외래 진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의원에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큰 병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대형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이런 이제 의료 분업에 정책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위해선 당연히 대형 병원으로 바로 갔을 때도 다 의료보험 혜택을 모두 다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차에 맞게끔 작은 병원부터 큰 병원 쪽으로 쭉 가도록 그렇게 의료보험을 설계하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1차 의료기관, 즉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동네 의원들이 적절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걱정은 날려버리시고요. 치료에 전념하셔서 빨리 쾌차하시고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랏일 온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